가장 현대적인 기술이 때로는 가장 큰 실수를 부르기도 합니다. 바다 위에서의 모든 상황은 안전을 위한 소중한 교훈이 되죠. 우아TV가 직접 모았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선박 충돌과 대형 실수들. 웰랜드 운하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던 두 대형 선박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날씨는 완벽했지만 양측 선원의 조율 부족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해리선이 선착장에 접근하던 중 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소방대가 신속히 도착해 모든 승객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2011년) 쓰나미 이후 이 유령선은 일본에서 미국까지 떠돌았습니다. 미 해역에서 항해에 위협이 되자 미국 해안경비대가 이를 해저로 수장시켰습니다. 파나마는 호화 요트들로 유명하지만 요트가 있는 곳엔 어김없이 값비싼 실수도 따라옵니다. 정말 거칠기 그지없군요. 이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선원들에게 보낸 일종의 인사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 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1년에) 쓰나미급 파도를 겪은 산타크루즈 항구. 지금 그 악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상된 보트와 선박은 수백 척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선박의 진수식은 언제나 장관이지만 위험도 따릅니다. 그 작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 아찔한 순간에 진땀 좀 흘렸겠죠. 드문 사례입니다. 선박이 머리 위 전선과 접촉한 사고였죠. 합선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배도 철도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선박이 같은 해역에 나타나는 건 이제 흔한 일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 경고와 힘 과시죠. 눈 깜짝할 사이 다리를 그대로 무너뜨려 버렸죠. 다행히 다리 외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에버 기븐이라는 배를 알고 있을 텐데 축구장 4개 폭과 맨해튼의 한 건물 높이 정도의 그것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 수평으로 정지해 있었어요. 단 6일 만에 이 배는 세계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어요.
거의 일주일 만에 만조와 대용량 예인선 덕분에 에버 기분은 막힌 상황에서 탈출했어요. 허리케인 이달리아 속에 남겨진 요트들,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변해버린 강물의 흐름이 모든 걸 뒤엎었죠. 이 화물선, 모래를 과적한 탓에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승무원들은 신속하게 대응해 무사히 대피했죠. 불법 해양생물 포획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자 씨 셰퍼드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크기와 전력 차이가 워낙 커서 이번 임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빌바오에서 열린 선상축제는 두 척의 배가 제대로 조종되지 않으면서 살짝 아찔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어선이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무게가 나가서 큰 파도가 배 옆면을 들이받고 주가판이 침수되어 선박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선박은 무사히 다리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화물은 그러지 못했죠. 당신의 보트 아니면 당신의 다리. 어리석은 자들은 뭐가 더 소중한지도 모릅니다. 선박도 다리도 높이를 완전히 잘못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해상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 폭풍으로 인해 유조선 두 척이 침몰했고 구조 헬기 MI8과 보트 그리고 50명의 인력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진소식 중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중 하나의 원인은 바로 에어백 진소 방식. 물에 닿는 순간 배가 바로 뒤집히는 일도 생깁니다.
터키의 한 항구, 약 7m짜리 금속 컨테이너를 과적한 부주의한 작업자들 때문에 정박 중이던 선박이 기울며 완전히 통제를 잃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히 대피했지만 바다 위엔 엉망이 된 화물이 둥둥 떠다니고 있죠. 지금 보이는 작은 배는 뭄바이 해군의 고속정으로 신형 엔진을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 반전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면서 관광객들의 바다 위 하루는 더할 나위 없이 최악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노련한 선장들조차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었죠. 태풍 개미가 필리핀을 강타했을 때 거센 홍수로 여러 바지선이 다리 아래에 끼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엔지니어들에게 현실적인 시험대가 되었죠. Mooring. Speedo. 지중해에서 드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박 중이던 선박이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결과 연료가 유출되어 19km에 달하는 기름띠가 형성되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우스보트를 구입할 땐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이나 선박만큼의 내구성을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죠. 이 300만 달러짜리 하우스보트의 주인은 보트가 침몰했을 때 그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폭풍은 항상 대형 선박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벌레예요. 강한 바람과 15m 높이의 성난 파도가 바로 아일랜드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는 시에라 가디언도 다른 배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영상 속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배였죠. 터키에서 방향타에 생긴 기술적 문제로 한 화물선이 해변가 별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리 비용은 꽤 많이 들었죠. 이 작은 배 다리 밑을 간신히 통과하며 약간의 손상만 입었지만 결국 여기서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45도까지) 기울고 홀수도 순간에 10.2m에서 13.8m까지 변했지만 이 선박은 끝내 버텨냈습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죠. 이 남자 엄청난 물고기 덕분에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등 뒤까지 다 신경 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죠. 북극 환경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자 동물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배들에 스스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Пробила? Да. Пробила. Все, нет уж врата. Terbalik. Jangan cepat masuk saya juga. 선장이 깜빡 졸더니 타이타닉 한 장면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과적 때문에 배가 가라앉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 나무 하역 방식은 캐나다의 대표적인 전통 기술 중 하나랍니다. 다음은 남극 대륙의 대규모 빙상의 경도를 시험하는 탐험선이에요. 네, 그건 실수였어요. 선장의 집중력 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키웨스트 같은 세계적인 프로 대회도 실수를 피하진 못합니다. 그래도 참가자들은 모두 베테랑이라 이런 상황도 능숙하게 대처하죠. 그가 바다로 나설 때 챙긴 건 나침반도, 노도, 엔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산 하나와 굳은 믿음뿐이었죠. 닷줄을 이용해 속도를 줄이는 건 좋은 판단이었지만 부실한 감시와 제어로 효과는 떨어지고 말았죠. 두 선박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웠던 탓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기복원형 소방선입니다. 전복대도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능력 덕분에 극한 상황에서도 구조작전을 이어갈 수 있죠. 페리 뱃머리에 살짝 닿은 것만으로도 거대한 구조물이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암초에서 배를 빼내려 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실험 실패. 이 구명보트를 사용하기 전에 품질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악천후와 거센 조류 때문에 싱가포르의 엑사 블루모가 통제를 잃고 좌초됐습니다. 다행히 선박은 침몰하지 않았고 해안 경비대 두 척이 무사히 항구까지 예인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선박과 정면으로 마주한 그 순간은 어민들에게 악몽이 따로 없었습니다. 원인은 자동 운항 모드였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Push, push, push!
좌초후 항해 불가 판정. 35만 톤급 선박은 상루이스 앞바다에 수장됐습니다. मैंने शुरू से बोला था आपको। ओ याल्ला खैर। 근로자들의 얼굴에는 이 충돌의 여파를 곧 수습해야 할 것 같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군요. बाई उशवा था बाई उशवा। 조종 능력도 부족하고 자동 운항 시스템도 없는 이 바지선은 다른 선박에 큰 위험이 됩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무사했지만 화물은 그렇지 못했죠. 후회해도 다시 돌릴 버튼은 없습니다. 다음엔 행동하기 전에 꼭 한 번 더 생각하세요. Oh my god! No way! Ligot omrammen. Ligot omrammen. 누구나 길을 양보받는 법을 정중하게 아는 건 아니죠. 끊임없이 쏟아진 비로 세베너강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지선이 댐 꼭대기에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채로 갇혔습니다. 잘못된 자리에 주차한 대가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었죠. 그 거대한 녀석에게 밧줄은 너무 약했습니다. On a perdu le navire maintenant. Ah ouais, c'est fini. 안개도 없었고 날씨도 나빴던 게 아니라 배는 방향타가 없어서 조종력을 잃고 포류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느려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노르웨이 레방에르 항구입니다. 시멘트를 싣고 출항하던 선박이 곧바로 사고를 내면서 15척의 배가 파손되고 수백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작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죠. 스스로 저지른 난장은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2019년) 러시아발 6,000톤 화물선을 실은 선박이 한국의 부산대교를 통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리는 다행히 손상되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 선장이 음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홍수철에 여행을 하다니, 요트 주인들은 이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모래 운반선은 계획대로 교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분석에 따르면 선박은 안정적이었고 손상도 없었습니다. Piano piano. Vada, ferma bene, fermalo bene. Ha toccato. Stonk si sta incagliando. Opla. Slowly, certo. Ja, klap ik ook. Go. Wow. Hij zakt er toch helemaal weg, dus dat is weet. Ja, dat klopt. 프라우드 오브 칼레의 입향은 순조로웠습니다. 선장은 제한된 공간을 능숙하게 활용해 선박을 정확히 정박시켰죠. 호화요트엔 거액을 쓰면서 운송은 값싼 서비스를 선택한다면 그 잘못된 절약의 대가는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 서툰 선장들이 항구에서 사고 친 게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네요. 바덴 요트는 첫 진수에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선박의 무게중심을 잘못 판단한 것이었죠.
오늘은 선장에게 순항할 날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보행자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해서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제트스키를 탈 때 이는 흔한 상황이지만 근데 항상 보호 장비를 꼭 챙겨 입고 타세요. 이 배는 전복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바다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숟가락 모양으로 설계되었어요. 이 디자인 덕분에 해상의 모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Fantastic. A little bit rainy and stuff and windy, but it was a great trip. 이 배는 70년 넘게 항해해왔으며 2014년에 공식적으로 퇴역했어요. (7년) 후 멕시코 해군은 배를 인공 암초로 만들기 위해 침몰시키기로 결정했어요. 천 개의 침실과 헬리콥터 비행 갑판을 갖춘 이 거대한 선박은 발사 첫날 약간의 화재를 불러일으켰어요. 임무 수행 중 구조대원의 차량도 난관에 봉착했어요. 괜찮아 보이는데도 이렇게 붐비는 범고래 떼를 누가 감히 지나치겠어요? Singapore colliding violently with a larger 600-foot oil and chemical tanker. The USS McCain taking on water. (2008년) 지브롤터 남쪽 유로파 포인트에서 추락한 페드라 배의 마지막 조각들은 물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한 어선이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무게가 나가서 큰 파도가 배 옆면을 들이받고 주갑판이 침수되어 선박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미국 워소부두에서 뱃사공이 소란을 일으켰어요. 그는 빠른 속도로 해변으로 날아갔다가 곧바로 도망쳤어요.
부상자는 없었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어요. 유조선 선원들의 경고 외침에도 준설선은 그들을 향해 움직였어요. 두 배는 몇 시간 후에도 함께 붙어 있었어요. 이 어부들은 추락 날짜를 잘못 잡았나 봐요. 계속되는 비와 천둥은 가장 능숙한 사람들도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피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중국 최대 목선 축복선, 하루아침에 원래의 모습을 잃었어요. 선박 소유자는 선박 구입에 약 100만 파운드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368m 길이의 선박은 터키 에비아포트 항구에서 혼란을 일으켰어요. 이 사고로 크레인 세대가 파손됐어요. 바다에서는 작은 실수라도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어요. 150명 수용 가능한 해변 레스토랑은 오픈 2개월 만에 폭풍 후에 침몰했어요. 사고 발생 당시 기상 악화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어 탑승객은 없었어요. 이번 사고 이후 안전 확보를 위해 유사 모델은 운행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매우 침착했어요. 확실히 그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잘 훈련되었어요.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서 혹된 고래를 보는 것은 행운일까요? 영상을 일시 중지했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바다의 폭풍은 육지보다 몇 배 더 무섭게 보일 수 있어요. 이번 여행의 모든 승객들이 무사하길 바라요.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바다에 나가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침착함이 필수예요. 오전 1시 30분. 미국 볼티모어 사건으로 전 세계 언론이 떠들썩했어요. 프랜시스 스코키 다리는 화물선과의 충돌으로 인해 무너졌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이 사고는 많은 산업계가 큰 손실을 입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유용한 매뉴얼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아TV 구독과 댓글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올게요.